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 진학에 대한 이득은 지적 성장과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등록금, 책값, 하숙비, 식비의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숙비와 식비 그 자체는 대학 진학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혹시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하숙비와 식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면 그 차액만큼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 즉 시간 비용을 누락시켰죠. 누구도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 소득이 비용으로 추가되어야 하죠.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이득과 기회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프로에 진출하는 것도 기회비용이 커서입니다.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기회비용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은 월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매출이 700만 원이고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성과가 나왔을 때 존의 이유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상 700만 원에서 비용 5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이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하는 회계학에서는 옳은 계산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편의점을 경영하기 위해 전 직장에서 받던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포기했죠. 이 사례에서 존의 기회비용, 즉 경제학적 비용은 잠재적 임금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8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존은 700만 원을 버는데 800만 원을 비용으로 썼으니 100만 원만큼 적자를 본 셈이죠. 깨진 유리창 우허와 기회비용.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고전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 깨진 유리창 우허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상점에서 부주의한 아들이 유리창을 깼다고 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죠. 왜냐하면 상점 주인이 유리창을 보수하려고 돈을 쓰면 유리창 가게는 새로운 일을 얻게 되고, 그래서 번 돈으로 유리창 가게 주인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바꾸고 또 책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을의 경제는 돌아가게 되고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사실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유리창을 고치는 데 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이기 때문이죠. 기회비용이란 말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1914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보다 훨씬 앞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가 1746년에 쓴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0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반나절을 빈둥거리고 놀면서 먹고 마시는데 6펜스를 썼다고 합시다. 지출은 6펜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사실상 반나절의 소득 5실링도 함께 날려버린 셈입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